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제7부 AI 사라지는 학교들을 지켜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미애 교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애 교수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AI 유리는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대학과 학교들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지방대학과 초중고등학교가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 및 학교 통폐합, 지방 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는 입학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급 수가 줄고 소규모 학교가 되면서 운영 효율이 떨어져 결국 학교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은 구조조정 위기를 초래합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서 지역에는 청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대학은 지역 인재 유치를 못하고 청년 창업 연구 생태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네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방대학과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학교와 대학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AI 디지털 융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리터러시 교육을 모든 학년에 적용해서 디지털 기본 소양을 지역 학생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실습 중심의 AI 코딩 교육을 통해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메타버스 기반의 학습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 인프라 한계를 넘기 위한 비대면 실시간 수업, 메타버스 교실을 도입하고 서울의 명문고와 지역 소규모 학교를 연결하는 공동 수업 플랫폼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 환경, 로컬 관광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 특화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산학연 협력으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고 다문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시키고 학교를 지역 플랫폼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우리 유리님께서 6가지 다양한 전략이 지역과 대학과의 학교에 뿌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젊은 가족이 더 떠나고 마을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며 이는 곧 학교 폐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AI 시대의 지방 교육은 수도권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지역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다시 설계해 이 같은 악순환을 막아야 합니다. 지방의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해 위기에 놓인 대학들 학생 수가 줄고 교실불이 꺼지는 일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안녕하십니까.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AI 유리입니다. 오늘은 지역 소멸 위기 속 지역의 학교와 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교육과 기술의 접점을 만들어내며 사라지는 학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계신 분입니다. 충북대학교 김미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교육 혁신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미애 교수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의 융합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 현장과 특히 지역 학교에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감지되시나요? 교육 현장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교육 현장에서는 5가지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 교육 공간, 그리고 교육 대상,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교육 시간이 24시간 언제든지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의 교육으로 인해서 교육 공간이 교실에서, 교실 밖에서, 지역에서, 그다음에 전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교육 공간에 대한 확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예전에는 자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계학습이라고는 하고 있어서 알고리즘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그다음에 로봇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대상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도구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교육의 품질과 내용, 교육 격차 자체들이 수도권이나 지방 사이에 크게 그 격차가 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많은 정보와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변화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학교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인구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꼭 인구 문제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당이 어느 순간에 산업화가 되고 그다음에 근대화가 됨에 따라서 학교로 많이 대체되어져 왔고 서당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회가 지능화가 되기 시작하고 첨단화가 되어지면서 사라지는 물리적 공간의 학교에 대한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어쩌면 서당에서 학교로 이어진 것처럼 학교가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공간으로 또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가 과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라지는 학교가 단순한 인구 문제 한 가지만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학생 주도형 교육, 캡스톤 디자인, 글로벌 경진대회 등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방식이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통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지역의 고부가가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는데요.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협업, 그다음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교육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것들이 결국은 지역에 있는 기업과 사회에 이바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법이나 제도를 몰라서 사실은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그 나라 지역의 문화나 시장의 문화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출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했었던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고부가가치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AI 교육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AI 시대의 이런 교육 양극화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교육 양극화로 대두되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AI 교육은 곧 보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청주 같은 지역에는 그 고인세 박물관의 직지가 있습니다. 이 고인세 박물관에서 그 전시하고 있는 직지의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의미는 예전에 인쇄물이 없던 시대는 양반이나 권력층만이 문자를 읽고 그다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는데 직지가 만들어지면서 지식을 보편화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지처럼 생성형 AI 자체가 어찌 보게 되면은 교육 격차를 훨씬 더 많이 줄이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보편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역할의 중심이 어쩌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생성형 AI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질문을 할 때 그 교육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확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24시간짜리 대학이 곧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적인 시차는 좀 다르지만 전 세계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수업이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수업처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 존재하고 있는 충북대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은 새벽 2시에 열리고 유럽에 있는 충북대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 수업은 저녁 9시에 열리고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충북대 안에서도 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학교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365일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공간이 무너지고 수업의 시간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경계가 이제는 오버랩되어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이 결국은 작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교수님이 보시는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앞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업을 어떤 형태로 듣거나 경험을 하더라도 그렇게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예요. 예를 들어서 신선한 요리를 가지고서는 그 지역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 학교나 아니면은 특별한 경험을 꼭 해야지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혹은 그 지역에 있는 클래스나 교과목을 가지고서는 들어볼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지역 교육 생태계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교육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지역 청년들과 교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는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예측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굉장히 쉬워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육과 학습의 경계가 사라지고 수도권과 지역의 경계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학생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충북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업,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에 의해 갖고서는 수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의 학생이 선생님들의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 널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르쳐줄 수 있는 학생이 눈에 보이는 그 학생들뿐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같이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동서울대학교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AI 사라지는 학교를 지켜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부부터는 백유리 아나운서를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가 진행자로 나섰고요. 앞서 충북대학교 김미혜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인터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와 인터뷰를 진행해 본 소감부터 좀 여쭐게요. 어떠셨나요? 네, 제가 방금 인사할 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네, 유리하고 인사할 때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역시 앞에 사람이 있어서 추임새도 있고 눈빛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말하기도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아이 컨택, 눈빛을 좀 더 맞추겠습니다. 원고만 보지 않고요. 네, 평소에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처럼 인공지능에게서 질문을 받는 일은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AI 유리의 인터뷰 능력을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서는 거의 완벽했던 것 같은데
사람과의 교감 자체가 사실은 아직은 미흡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많이 긴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김미애 교수님이 인공지능 시대의 지방대학과 학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AI 유리가 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AI 유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다양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6가지 다양한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AI 디지털 융합교육 강화, 온라인 메타버스 기반의 학습 확대, 그다음에 지역 특화형 교육 콘텐츠 개발, 실전형 인재 양성,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실현, 그다음에 학교 지역을 플랫폼으로 해서 사회 가치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전략,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도 글로 보게 되면 완벽하긴 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체온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김미애 교수님께서 수학을 전공하신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AI 유리의 답변을 AI처럼 잘 정리하고 메모를 해놓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그 충북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충북대의 경우에 지역 소멸 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요? 네,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도 확장하고 있듯이 충북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그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유입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전은 지역과 국내 안에서의 평판이나 그 홍보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세계 대학 평판에 대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교육 방법에서는 AI를 이제 학습이나 교육의 보조 도구로 해갖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AI 유리의 질문에 많은 이야기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AI 유리에게 반대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기계에게 말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군요. 평소처럼. 평소처럼. 네. AI 유리 듣고 있나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AI 유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구 소멸과 사라지는 학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구 소멸을 지역에서는 왜 걱정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다음에 이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서의 문제가 아닌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혹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경우에도 유리처럼 똑같은 고민을 계속하게 될까요? 교수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인구 소멸을 단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문제로 본다면 AI나 로봇이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역에서 인구 소멸이란 단순히 경제활동의 감소만이 아닌 그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가 쇠퇴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활기,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 인사와 같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 더욱 두려운 이유입니다. AI는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인간의 따뜻함이 깃든 공동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사람 곁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과 복지를 보완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AI 유리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AI 유리의 답변도 답변이지만 김미혜 교수님께서 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AI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프롬프트라고 하죠. AI에게 질문할 때 어떤 형식을 갖춰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가의 모범 답안 전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김미애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를 많이 활용을 하실 거고 또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음성으로 질문하고 AI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는데요. 그때 유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조언, 팁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김미애 교수님께서는 AI 유리님
답변을 해 주셨고요. 뭐 이렇게 극존칭을 쓰셨는데요. 사실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요. 기계인데. 예. 그런데 그게 효과적인 답 혹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저도 유리님과 같이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하네요. 네. AI 유리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친절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뭐 고마워, 뭐 AI 아니면은 답 잘 들었어 이런 인사말들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기계를 돌려가지고 다시 검색을 해갖고 다시 이제 답을 받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관계로 우리가 스팸 메일을 모으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AI 시대가 오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런 네, 이야기들이고.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죠. 네, 오픈 AI의 창업자셨나요? 네, 그분이 그런 맞습니다. 게 에너지 엄청 많이 쓰게 된다. 네네. 고맙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건 있기는 네.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최근에 그 키오스크 가지고서는 주문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르신들이 매장에 가면은 주문 키오스크 두고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하거든요. 빨리 이제 커피도 만들고 다음 주문자한테 번호도 불러주고 요즘엔 택배자들이 오게 되니까 가지고 가서 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모처럼 카페를 몇 년 만에 가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해줬다고 굉장히 서운하다고. 근데 세상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건조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친절함과 교감에 대한 문제하고 다르게 어찌 보게 되면은 이런 AI 시대에는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질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AI한테 할 때는 명확한 고유 명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추상 명사로 많이 하거든요. 네. 오늘 뭐 먹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술을 먹고 싶은 건지 밥을 먹고 싶은 건지 커피를 먹고 싶은 건지 모르는데 우리 오늘 저녁에 모처럼 10명의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10년 만에 만났어. 그런데 술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긴 한데 와인을 먹고 싶어. 어떤 와인을 먹고 어느 가게로 갈까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줘서 질문을 할 때 AI는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인지상정으로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AI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되 네.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요구해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사람 간의 대화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이 넘치고 인지상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와의 대화는 이렇게 명료하게 원하는 바를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더라도요. 네. 지금까지 충북대 컴퓨터공학과 김미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12부작 7부 AI 사라지는 학교들을 지켜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마주한 곳 전라남도 교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은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AI 유리가 진행하겠습니다. AI 유리 김대중 전남교육감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김대중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라남도와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으로 당연히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학령 인구 감소가 농사노촌, 특히 전남과 같은 그런 농사노촌이 많은 곳은 더 심각한 위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그런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되는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큰 위기로 다가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작은 학교들이 많고 농산어촌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작은 학교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을 구축한다면 서울이나 강남이 뒤떨어지지 않은 교육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세계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신안 섬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남은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미래교육 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2030 교실인데요. 지금 전남에는 그러한 2030 교실이 금년에 134개 학교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2030년은 전남은 전 학교가 이런 미래교실이 구축될 수 있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2030 교실 구축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시도가 지역 소멸 위기 해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역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는 세계적인 사례들도 대부분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전남에서도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실들이 늘어나면서 전남을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떠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고등학생은 69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미래교육과 특성화 교육의 힘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러한 교육의 힘들이 농산어촌 유학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은 이렇게 계속 미래교육을 좀 더 확충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전남으로 유학을 오게 될 것이다 하고 실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아무리 작은 학교라 하더라도 디지털 그 환경을 전 교실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남교육연수원이 있거든요. 그 연수원에 아마 전국 최초로 코칭 센터를 구축을 해서 선생님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미래교육을 할 수 있는 코칭의 연수를 지금 이미 시작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된 선생님들이 전남의 각체 학교에서 이제 미래교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해 AI 시대의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의 교육의 위기는 입시 경쟁 교육이고 수도권 집중 교육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너무 과밀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미래 교육이 아니고 희망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남과 같은 작은 학교가 많은 곳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미래 교육을 먼저 시작한다면 오히려 수도권을 능가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그 디지털 교육을 AI를 활용한 교육들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좋은 사례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남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강남을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 미래 교육만큼은 전남이 더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청의 장기적 전략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전남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역 소멸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출생률은 높지만 지역을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육과 일자리거든요. 우선은 거기에는 반드시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그 일자리에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인재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도 같이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대학과 일자리 때문에 떠나는 그 우리 도민들, 학생들을 이제 줄이는 일로서는 무엇보다는 일자리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통계를 보면 청년 세대들이 해년마다 6천 명이 떠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일자리를 더 투자하고 그것을 정책의 우선으로 세울 때 지역의 소멸도 막아내고 전남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업이나 지자체와 협력하여 AI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선순환 구조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자리 탓을 했는데요. 전남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태어나서 전남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 좋은 일자리를 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로를 먼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전남의 일자리를 먼저 가서 체험하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일자리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에 있는 민간 산학이 협력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전남교육청에서는 민간산학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일을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는 우리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남극에 있는 남극 대원들하고 직접 수업을 같이 하는 그런 미래교실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교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컬화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도 교실 안에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남은 저희들이 상상하는 그런 미래 교실을 2030년까지 거의 전남 학교에 구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아바타 AI 유리가 직접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AI 유리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모처럼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첫 경험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미래의 세계는 어떻게든 자연과 공생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생각과 습관을 몸에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와 공생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AI 유리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유리 씨와 같은 AI 분들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세계가 다가올까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우리 아이들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을 더 넓게, 더 깊게 펼쳐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남의 아이들이 AI와 함께 배우고 질문하고 실수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공생이라 부릅니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처럼 교육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AI 튜터와 디지털 학습이 교육 격차를 좁히고 아이들에게 더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보다 사람입니다. 따뜻한 감성과 비판적 사고, 공동체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춘 아이들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 그걸 준비시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매시간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학교와 교육입니다. 먼저 검색창에 학교라는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분석 기간은 최근 2년간의 데이터고요. 우리 사회가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량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약 4만 2천 건이던 수준의 관심이 갑자기 넉 달 만에 5만 3천 건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이 학령 인구, 감소 문제 등이 조명받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지역 언론 보도와 교육부의 발표 등이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5만 8천 건 이상의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량이 많은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지방대학 구조조정 이슈와 농어촌 지역 폐교 발표가 맞물리면서 지역 교육 붕괴라는 표현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4년도 4월에서 5월에는 정보량이 또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6월부터 11월까지 반등을 해서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정점이 이해 11월. 월 5만 9천 건 이상까지 정보량이 상승하는데요. 통폐합 대학 명단이 공개되고 지역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이후에 다시 관심도가 저하되는 것이 그래프상에서 보여집니다.
학교와 교육 관련 정보량이 지금은 다시 반등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참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학교 이슈가 정책 이벤트에 따라서 언급량이 급등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낮고 단기 반응에 그치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역의 교육 문제가 공론화에는 성공했지만 구조적인 해결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번엔 연관 검색어입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연관 검색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들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관 검색어는 맞춤, 교육, 또 실질적, 지방시대위원회라는 단어입니다. 카테고리별로 보시면요. 최근 가장 급격하게 정보량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핫 카테고리에서는 맞춤, 이유, 필수적, 접근, 인공지능 AI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가능성, 교육비, 한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교육정책의 정당성과 필연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유입되는 단어들은 인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선 실무교육, 학교 복합시설, 전문교육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더는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역과 직업, 기술과 실용을 잇는 교육 모델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들은 탑 카테고리에 있었는데요. 주요 키워드들, 교육, 운영, 지원, 기자, 추진, 지역, 예정, 정책입니다. 보도 기반 확산과 정보 접근성 강화의 시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단어들은 아웃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방시대위원회, 교육개혁, 시범 운영 같은 단어들이 더 이상 검색되지 않고 있는 단어로 꼽혔습니다. 주목받던 키워드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책 추진의 지연 혹은 효과 부족으로 관심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지원이나 운영 중심에서 맞춤형 접근, 실질적 그리고 사람 중심의 교육 철학으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학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빅데이터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평가어로 넘어가 보죠.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키워드들인데요. 먼저 핫 카테고리에서는 다양하다, 중요하다, 강하다, 협력하다, 성장하다, 좋다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다양성이나 협력, 혁신 같은 긍정의 가치들이 강조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나 대안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탑 카테고리 보시면요. 주요 평가어 키워드로 실용적이다, 경제 안정적이다, 어우러지다, 시민 만족하다, 새로운 방식, 흔들림 없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나 모델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긍정평가가 유지돼서 좀 안정적인 키워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유입되는 인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못하다, 가깝다, 복잡하다, 이해하다, 인정하다, 시급하다라는 키워드들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불만족 혹은 복잡성과 소통 부족 문제가 최근 감성어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색량을 분석해 봤는데요. 학교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 혹은 시민층에서는 변화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 부재를 느끼고 있었고요.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정책적인 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학교는 지역 커뮤니티와 복지, 생태가 어우러지는 형태로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단순히 학교를 보존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 자체를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학교가 남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학교가 필요한가라고 말이죠.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지금 학교는 다시 지역의 중심이자 희망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함께 하셨습니다. 박지연이었습니다. 이재혁 페르소나 AI 담당자입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일단 기본적인
수학적인 지식이랑 그리고 코딩을 처음에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AI를 공부를 시작을 했고, 처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을 좀 실무에 맞게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뭐 코딩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되게 다 어렵고 싫어하던 부분이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라든지 각 대학교에 있는 데에서도 AI 관련 학과들이나 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주에도 앞으로 정부에서도 AI 관련해서 크게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도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크게 광주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는 지역대학이랑 수도권 대학이랑 큰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지식 기반이라든지 인터넷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큰 연결성을 갖고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양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충북대학교는 양자대학원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자 육성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카이스트라든지 다른 국립대랑 연합해서 지금 인재를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대학의 어떤 지역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콘소시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뒤처지지 않고 이제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같은 레벨의 경쟁력을 갖고서는 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계층의 어떤 전유물이고, 지식이 돈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되는, 권력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평준화됨으로써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넓게 평준화된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종환 보은 동광초등학교 교감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그 AI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또 디지털 이런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AI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교육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AI에 발맞춰서 교육 활동이 보다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아이들이 이제 재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라는 곳이 정말 필요할까?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온라인상에서 수업이 이루어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학교라는 공간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근데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 더 실감하게 되신 것 같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어울려가면서 사회성을 형성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학교라는 곳에서 체험하고 습득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그런 역할로서 학교가 더 중요한 공간으로서 또 장소로서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12부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오늘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겸임교수의 AI 특강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8부 AI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높여줘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이 기술이 갑자기 튀어나온 신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요, AI는 벌써 70년이 넘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오늘은 그 긴 여정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바로 AI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1950년에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앨런 튜링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개념이 바로 튜링 테스트입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화 상대가 사람인지 AI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지능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튜링 테스트는 지금까지도 AI 평가의 상징 같은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챗 GPT가 사람처럼 말하고 대화하는 것도요, 이 튜링의 상상 속 그림을 현실로 만든 셈이죠. 그 이후 인공지능은 서서히 발전해 왔습니다. 1956년 미국 다트머스 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고요. 이후 수십 년 동안 체스 두는 컴퓨터, 계산하는 AI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대만큼 빠르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한동안 AI는 겨울이라고 불리우는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걸 깨운 게 바로 2000년대 이후에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제는요, AI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분석이나 자연스러운 말을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등 사람처럼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을 해서 승리한 사건이죠. AI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서 복잡한 판단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말 등장한 챗 GPT는 그간의 AI 발전사를 뒤흔든 결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AI는 특정 분야에서만 강한 기술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챗 GPT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고 정리하고 창작까지 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게 튜링이 상상했던 사람처럼 말하는 기계의 모습을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AI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기술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튜링의 한 문장에서 시작된 긴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기계가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쓰는 챗 GPT와 스마트폰 속 AI 비서로 이어온 것이죠. 감사합니다. 지역 MBC 8개사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지금까지 전체 구성 이종렬, 황영은,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원주 MBC 박지현,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형, 광주 MBC 김규빈, 목포 MBC 임사랑, MBC 경남 백유희, 제주 MBC 직원복, 공동 연출과 진행의 동서울대 이승현, 기술 지원의 이스트소프트, UNAI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